반갑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되게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추석 이후에 좀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가사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를 타고 평상시보다도 긴 장거리를 여행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 잘 하지 못했던 야외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한다거나, 즉 생활 패턴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혈관에 무리가 가서 환자분들이 더 많은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랄까 명절 같은 쓰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관절이 아프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이제 혈관이 아프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혹시 자주 오나요? 정맥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맥은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단 하나의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뼈가 부러져서 아픈 이런 갑자기 생긴 그런 통증과는 달리 정맥 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 자체도 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불편한 건지 아닌 건지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요. 대표적인 증상들은 피가 안 돌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혈액이 계속 다리 쪽에 고여있게 되면서 다리가 붓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의 증상이라고 잘 생각지 않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주무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 하고 종아리에 경련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신을 신으신다고 이렇게 다리 포즈를 이상하게 했을 때 발가락에 이렇게 경련이 생긴다거나, 그런 근육 경련의 경우도 하지정맥류의 초기에 나타나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심지어는 의사들마저도 잘 모르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안쪽 복숭아뼈의 위쪽으로, 정강이 있는 쪽으로 해서 피부가 색깔이 조금 더 짙게 변하면서 간혹 가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가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질이 생긴다거나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마치 꼭 때를 밀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피부가 지저분해졌지? 하고 더 막 이렇게 때를 미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색깔이 완전하게 변하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게 되면 정맥성 궤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렵고 그리고 습진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방문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피부과에서 주는 단순한 습진에 사용하게 되는 연고를 바르시게 되면 증상은 더 나빠지게 되고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정맥류의 증상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강이 안쪽으로 해서 생기는, 복숭아뼈 위쪽으로 해서 생기는 피부색 변화와 가려움, 그리고 습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복합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보통 몇 가지 이상이 될 경우에 좀 내원하기를 원하시나요? 이거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심지어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상황, 피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난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다, 6가지, 7가지다를 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들 중에서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이 해당이 된다면, 그렇다면 일단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혹시 가장 많이 오는 증상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묵직하다, 그 다음에 다리가 피곤하다, 뻐근하게 아프다, 이 증상, 또 붓는다, 요 4가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거나 할 때 네. 다리가 좀 부었을 때 다리를 쫙 짜냈다가 피면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증상이 하지정맥류가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다리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 하지정맥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다리 베개라든지 이런 곳에 올리고 있으면, 난 좀 다리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다리 속에서 어떤 분들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리가 좀 더 수월해지고 개운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렇다면은 정맥류를 의심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혹시 초기 증상 중에서요, 이 증상이 나왔으면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 꼭 치료받아야 한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크게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6단계까지가 있는데, 그 어떤 도드라지는 혈관이나 실핏줄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 해당하는 증상이 뭐냐면 다리가 붓는 겁니다. 즉 오전과 오후의 다리 사이즈가 다른 거죠. 종아리의 사이즈가 오후가 되면 훨씬 굵어지는 상황, 그때는 이미 이것이 3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강이 안쪽이 가려울 수 있고 피부가 변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 변색이 생기는 경우가 4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변색이 돼서 긁으면서 어느 정도 피가 나려고 하는, 딱지가 생기고 피가 나고 그것들이 뭉치게 돼서 끝내는 피부가 점차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떠낸 것처럼 온폭 파여 들어가는 그 단계가 5단계, 6단계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일상생활에서요, 뭐 간단하게 하시면서 예방하거나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리는 끝내 본연의 목적에만 맞게 사용되면 됩니다. 다리는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거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걸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 때부터 안타깝지만 주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유독 10대, 20대, 30대, 즉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던 세대들이 정맥류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잘 움직여 주시고, 그것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하지정맥류용 압박 스타킹이 있습니다. 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다리를 높게 한 번씩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또 상식 중에 하나가 반신욕이나 족욕, 찜질방, 사우나, 온천 이렇게 뜨겁게 몸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곳에 가면 일시적으로 심장이 자주 많이 뛰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엔 도움이 되죠. 그리고 혈관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지만 너무 장시간 그리고 자주 그런 뜨거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동맥의 입장에서는 혈관이 늘어나고 뒤에서 심장이 막 열심히 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정맥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늘어나 버리게 되면 정맥이 허탈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즉 여름에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린 환자들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핀란드, 러시아 이렇게 사우나나 온천을 많이 하는 민족들에서 유독 하지정맥류의 빈도가 높은 거는 분명 뜨거운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환자의 정맥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자주 노출되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증상들이 있으시고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 그 불편함의 양상이 증가가 되거나 본인의 생활에 제약을 줄 만큼이 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